네,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공부한 우리 캠코 공매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으로 소개해드리고요. 이 물건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물건이 참 재밌는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이죠.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색 물건입니다. 자, 위치는 4호선 쌍문역 도보로 약 5분 거리죠. 실제로 쌍문역 그러면은 우리가 드라마가 좀 생각나네요. 예, 그런 물건인데 면적은 한번 보죠. 27.56제곱미터입니다. 건물 면적이죠. 토지 면적은 14.13제곱미터입니다. 총 6층 중에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6층에 있는 물건이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1개가 나와 있는데 그 구조는 방 3개, 욕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1억 9,100만 원이 감정되어 있죠. 한데 지금 최저가가 보면 참 재밌는 물건이라 그랬죠. 1,193만 8천 원, 1,200만 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이 정도로 이 물건이 28회 정도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공매로. 28회까지 유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런 공매를 공부하지 않고 그 가격만 보고 1억 9,100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에 낙찰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하면은 어때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에 간단하게 입찰 정보는 그러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내가 어때요? 이 물건을 소유권도 취하고 내가 저렴하게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입찰 정보는 이 물건에 위임기간이 있겠죠. 여기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천세무서에 위임되어 있는 물건인데, 자, 보면 부산세관에서도 압류 들어왔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어때요? 강제 경매로 진행. 결국은 경매하고 공매하고 함께 진행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북부지방법원에서도 또 강제 경매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들을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겠죠. 채무자가. 건강보험에서도 들어온 상태고 이천시청 그리고 이천 쪽에서 어때요? 이 부분은 사업을 했던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억 1,909만 5,577원의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요. 가압류 또 어때요? 신보에서도 2억 9,800, 5,102원이라는 금액이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지금 권리관계입니다. 이 물건이. 입찰 정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물건이 한 1,200만 원까지 떨어진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 보면 어때요? 제가 권리 분석을 했죠. 권리. 이 권리 분석을 하는데 권리 분석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에 등기부상의 권리, 제가 방금 얘기했죠. 등기부상의 권리, 그리고 임대차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상의 권리가 있는데 그 물건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어느 정도 말소기준, 아까 그랬죠?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어떤 압류에 의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그런 물건은 경매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이게 압류가 됩니다. 압류 시점입니다. 시점, 압류 시점. 그리고 이 물건이 압류되어 있을 때와 그러면 임대차죠. 결국은 말소기준 권리, 등기부상의 선순위가 있겠죠. 선순위, 임대차상의 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선순위의 금액이 문제일 겁니다. 이게 공매나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 자, 결국은 한번 보시죠. 이 물건이 어때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유땡땡이 2017년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말소기준, 여기에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텐데 이 말소기준 권리가 어때요? 18년입니다. 그러면 선순위죠. 임차인이 선순위라는 겁니다. 임차인은 이 물건을 반드시 입찰할 때는 어떤 형태로 돼야 될까요? 결국은 뭐예요?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차 보증금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입찰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의 이제 입찰 정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입찰 정보의 매각 결정과 최저 입찰가를 보겠습니다.
결국은 해차는 어때요? 28회입니다. 28회. 7월 27일에서 29일까지 입찰을 해서 개찰은 어때요? 30일 날 이루어집니다. 자, 매각 결정은 바로 8월 3일 10시에 8월 3일 10시에 매각 결정을 잡혀졌습니다. 이 최저 가격이 1,193만 8천 원. 재밌죠? 결국은 이것 플러스 내가 입찰가를 가령 입찰가를 1,200만 원에 썼다. 1,200 플러스 얼마요? 임차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이 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방금 입지 조건과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물건이 지금 1,200만 원인데 이 물건을 낙찰받고 어떻게 할까요? 네. 그 물건의 보증금, 한마디로 우리가 갭 투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1억 5천을 안고 제가 1,2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소유권을 이전했다. 실투자금은 1,200만 원. 그러면 그 부동산 물건이 어때요? 오르면은 나중에 수익이 조금 생기겠죠. 투자 목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에 그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 후에 만약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실소유자로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은 보시면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역권 창동역과 쌍문역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쌍문역 인근에는 주거 환경은 굉장히 어때요? 물론 빌라라는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생활 환경은 굉장히 다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러한 입지 요건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줍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이대.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해드릴 거는 연령별로 어떤 부동산 물건을 선택하는 기법 이런 것들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현장 학습을 꼭 하신 다음에 입찰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의 특징을 보시면 어때요? 건물의 특징? 그 지역이 어때요? 이러한 형태로 다세대 주택들이 분비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생각보다 그쪽에 서울 쪽은 정비 사업이 잘 되어 있어 생각보다 깨끗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가격 마무리 정리를 좀 저희가 해드릴까 합니다. 예상 가격. 자, 1억 9,100만 원이 감정가인데 최저가가 1,193만 8천 원까지 지금 최저가로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 가능하다 그랬죠. 입찰가는 얼마를 하죠? 입찰가는 입찰 보증금 10%를 내야 됩니다. 입찰 가격입니다. 내가 입찰 가격. 그래서 최저가 이상 입찰 가격을 쓰고 그 최저가를 쓴 입찰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입금한 다음에 우리가 가격을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